예, 김준명 개인전 미적 가변 크기 작가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생각했던 김준명의 도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저희 전시 서문에도 썼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전 서문에 쓴 것처럼 가변 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 미적 가변 크기란 명칭은 2017년도에 이 작가론에 대해서 제가 쓸 일이 있었어요. 그때 썼던 그 평문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전시 타이틀로 쓴 적은 없다라 그래서 이번에 처음 써봤어요. 그러니까 가변 크기라는 게 크기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의 사이즈를 갖다 표기할 때 쓰는 유동적인 표현이 가변 크기인데, 지금 뭐 일상품이나 아니면 예술품, 그러니까 아주 허다하다라는 거는 공사품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죠. 혹은 희소함 같은 경우 예술에 등장하는 예술의 이게 예술을 갖다 수식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일 텐데, 그 두 가지를 오가는 그러니까 도자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적 가변 크기라고 적었어요. 왜냐면 도자로 재현하는 게 이게 좀 약간 낡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보통 도에 그러면 우리 인습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너무나 다른 대상을 재현하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런 거죠. 저게 우리가 그 주변에서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그 길 앞을 막는 임시방편 주차금지 표지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 거의 안 들어요. 그죠? 그냥 벽돌이랑 몇 가지 기물들을 갖다 세워 놓는 건데, 그거를 10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는 도의 그 성형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런 작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블릭이라고 작품 제목이 달려 있는데 보도블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이죠. 벽에 저기 있건 바닥에 있건 사람들이 장난삼아 먹다 남은 어떤 포장지를 갖다가 구겨가지고 저 보도블록 사이에다 구멍에다 비닐을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똑같이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걸 어떻게 발견해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물론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지만, 현대 미술이 처음 등장했던 때를 보통 발견된 사물로 보통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물의 기능은 이거였는데, 남자 소변기였는데, 혹은 자전거 바퀴였는데, 얘를 예술 작품으로 작가가 전유한 경우를 현대 미술의 출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거에 아주 먼 개성 정도 되겠죠. 얘기가 약간 길어졌는데요. 조금 더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래 쓸모없음에 대한 얘기도 좀 할까 하다가 이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시를 열게 된 계기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저희 서문 첫 줄에 나온 것처럼 전시는 원래 작년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출품할 작업 신작이 저 앞에 있는 저기 대패밥, 저거 대패밥하고 그 감자칩이 있는데, 감자칩은 진짜 감자칩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도자로 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전시장 명칭이 갤러리 유진목공소라는 좀 긴 이름의 그 전시장이었고, 또 그게 또 실제로 목공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기념으로 그걸 하려고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2년 정도 미뤄졌고, 제가 원래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원래 어떻게 인연이 됐느냐, 이거는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사석에서 몇 번 했던 얘기인데요. 2014년도에 서울문화재단의 기금을 받은 전시에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낮게 줬다라고 해서 그 작가가 그 다음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직적으로 아마 서울문화재단에서 그런 걸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해 평가위원이어가지고 매달 그 기금 받은 전시를 갖다 평가를 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작가였죠. 근데 보통 그 선택을 할 때 아는 갤러리를 중심으로 방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갤러리 가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중간치 이상은 한다고 판단되는 갤러리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성북동에 오뉴월이라는 갤러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은 동시대 미술 평론가지만 그러니까 도예를 평가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도예는 혹은 사진은 혹은 또 뭐가 있지? 약간 그런 이게 특정한 장르의 평론가나 기획자가 보통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미술이긴 하지만 도예는 분명히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대단히 특이하더라고요, 작업이. 그래서 그때
재밌어가지고 보고 그 이후에 있었던 전시도 계속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언제 처음 대면에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느냐고 물었더니 작가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장,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공교롭게 갤러리를 운영하게 됐는데, 저는 원래 전업평론가지만 처음 갤러리 연대가 2019년도 12월이었는데 아무런 기획안이 없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도자에 대해서 한번 그룹전을 열까 싶어서 새로운 도자를 하는 동지가 있는지를 문의했더니 몇 명을 추천해줘서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도자를 하는 작가는 적어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통 저는 작가의 작품 의도를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 알아서 저도 이제 논평의 키워드를 찾는 편인데,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작품의 의도를 몇 가지 한번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 개 제가 적어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청중들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 작업 있잖아요. 점을 위한 점점점점을 위한 점들, 그 제도지 위에 과슈를 한 2016년도 작업인데요. 이 작업의 작업 의도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개 더 물어볼 겁니다, 도자. 근데 지금 이 작업은 도자가 아니죠, 그죠? 네, 제가 입체나 그 설치 작업 외에도 드로잉으로도 좀 표현할 수 있는 작업들은 그렇게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저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발은 어떤 용 드로잉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자기 안에 용이나 그 오랫동안 갇혀져 있는 도상들이 있는데, 그 도상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 중에 하나가 그 활용점정이라는 예전 오래된 속담 같은 건데, 이제 한 화공이 용의 눈을 점을 찍는 순간 이제 용이 날아서 하늘로 갔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 약간 인식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얼마나 이제 대단한 내공과 어떤 능력치가 있길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그리는지를 이제 궁금했어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많은 점을 찍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 거가 될까라는 약간 궁금증에서 좀 약간 스터디 형식의 드로잉 작업을 했었던 작업입니다. 어찌됐건 도예를 배운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네. 그러니까 그 도예 커리큘럼에 대한 반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인습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벗어남에 대한 고민은 사실 이제 대학원 시절에 좀 하기 시작했는데, 대학원이라는 건 미술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문사 네, 거죠? 조형예술과에 들어가서 네. 대학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학부 시절 동안에는 어떤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학교의 수업 방식을 사실 따라가기조차 좀 버겁고 굉장히 몰입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도자라는 장르나 이게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체에 몰입하고 그 수업 자체에 집중하고 그냥 따라갔었고, 이제 대학원 시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좀 무슨 작업을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내가 배운 것에 대한 이제 자기 비판적인 입장을 이제 띄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매체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좀 다르게 나의 이야기를 좀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던진 질문의 약간 연장선으로 또 도자가 아닌 작품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탈출한 드로잉이 있잖아요. 네. 탈출한 드로잉은 여러분 잘 멀리서 안 보이시니까 용이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쪽 용이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짐작컨대 도자기 위에 저런 용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출한 드로잉이라는 게 거기 도상으로 그려져 있는, 도자 위에 그려져 있는 게 달아듯이겠죠, 아마?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자 위에 용이 이렇게 근사하게 딱 어떤 포즈로 보통 도상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포즈가 아니라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도자가 아니라 드로잉을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 작업이 2014년도 작업인데 의도를 그래서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탈출한 드로잉, 그러니까 요가하는 용을 그린 의도? 네. 그러니까 저 드로잉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도자라는 장르에 대한 혹시 어떤 매체성을 다시 좀 고민하는 시기에 다시 떨어져서 볼 때 가장 어떤 대표적인
도자기를 하는 어떤 인식의 도상이 네. 어떤 항아리라는 형태의 그쵸. 어떤 그런 네. 상징적인 형태인 건데 이제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역사적이거나 네. 문화적이거나 뭐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네. 도상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때 제작 방식은 만드는 이가 도공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사실 코발트라는 재료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값비싼 재료였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어떤 페인터적인 입장의 전문 화공들이 따로 협업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개인 예술가로서의 나는 이거를 혼자서 다 하는데 어떤 지점에서 이거를 분리시키고 나 혼자 끌고 나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하게 됐는데 갖춰져 있던 이제 드로잉의 용을 다시 원래의 드로잉 용역으로 이제 환원시키는 작업을 되돌려 놓는 작업을 이제 드로잉을 풀어낸 건데 좀 익살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예. 좀 나와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몸 좀 풀고 네, 용도 너도 좀 뭔가 예. 움직여라 하고 예. 이제 그런 포즈들을 넣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 이제 도자 작업에 대한 좀 의도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가장 눈에 확 들어왔던 게 장식성이 강한 수석 시리즈하고 저 뭐죠 실패한 재현 저 네. 제목이 실패한 재현이에요. 실패한 재현해놓고 가로하고 산수라고 돼 있는데 저 산수 실패한 재현 그리고 제목을 왜 실패한 재현이라고 했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눈에 정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 네. 작업이. 예. 그러니까 산이라는 형태 자체를 제가 만들기 시작한 작업은 사실은 저 작업 이전에 어떤 모종삽의 작은 아, 산수들을 그랬었죠. 예. 옮기는 작업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일상들의 풍경이나 사물들도 많이 관찰을 하는 편인데 이제 눈이 오는 날에 버려진 의미 없는 어떤 보잘것없는 사물들이 예. 이제 흰 눈으로 레이어가 한 겹 쌓이면서 이제 조각적인 형태로 변모하는 과정을 이제 제가 길에서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시선이 생긴 후에 이제 주변을 막 둘러보다 보니까 거대한 자연 또한 하나의 조각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전지적 시점에 있는 가능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산들도 하나의 조각품처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신이라는 어떤 조각가의 입장을 상상하면서 이제 작은 개인은 작은 산수를 이제 조각한 거고 그래서 실패한 재현이라는 이제 제목은 제가 이제 산을 어쨌든 조각한다는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재현이라는 지점에 맞닿게 되는데 예. 어떤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자연의 형태를 제가 다 일일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미리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창작자로서의 겸손함 같은 건가요? 표현에? 겸손함도 있고 네. 어쨌든 이게 도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흙덩이에서 뭔가가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예. 그 기반이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에서 구상이나 어떤 그쵸. 형태로 다가가는데 예. 그게 결국 이제 재현의 영역하고 계속 부딪히게 된다는 생각이 그 시기에 들었어서 그거를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를 좀 고민했을 때 애초에 그 실패를 인정하고 예상함으로써 그거를 좀 우회적으로 한번 표현하게 돼서 실패한 재현이라는 제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그 다른 물론 도자 작업이 설마 없진 않겠죠. 완성된 도자 작업이. 근데 제가 전시된 작업에서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의 도자 작업은 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도자 몇 개가 나란히 이어붙어 있거나. 그러니까 네. 용기로서의 쓰임새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수석은 고급한 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도자로 옮긴 거. 이것도 아주 영롱하고 정말 아름다운데 이거랑 보도블록은 어찌됐건 대축점에 있는 대상인데 저 이렇게 이거나 쟤를 선택하게 되는 기준 같은 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보통 전시를 하다 보면 혹은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특정 시기에 그 전에 이제 영향을 받았거나 관심사들을 그 시기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수석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오랫동안 취미적인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던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뭐 30년 동안
정말 꽃을 아름답게 가꾸던가. 예. 저희 외할아버지도 수석 수집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서 예, 수집을 한 차례 했던 열풍이 있었어요. 네. 우리 세대 아버지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랬었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몇십 년 했을 때 그 지점과, 그러니까 제가 작업하는 어떤 조형예술의 지점이 뭐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다거나 뭔가를 내가 발견한 형태를 찾아보고 싶다거나 하는 비슷한 그런 열망들이랑 욕구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그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뭐가 좀 서로 닮아 있고 아니면 어떤 점에서 이게 좀 작업이 되는지 스스로 좀 궁금증이 들었어서 그러면 이제 수석 수집을 제가 이제 대신 만드는 어떤 콜렉션의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작업을 했던 거. 그래서 특히 더더군다나 예쁘게 네. 구성을 한 그 배경도 그런 의도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대척점에 있는 저런 보도블록 같은 거 작업 어떤 시각적 농담은 또 뭐라고 봐야 되는지. 제가 요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요거 갖고 칼럼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예술에 대해서 감동이 있다라고 할 때 진짜 감동받는 어떤 모습을 떠올리기 쉽거든요. 근데 실제 동시대 미술판에서 주류 미술이 주는 그 작품의 완성도는 밀려오는 감동 이런 수작법하고는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재밌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작업은 재밌는 작업이거든요. 뭐 얘도 재밌는 작업이긴 하지만 저렇게 시각적 농담 같은 작업들 혹은 이런 작업들에 대한 그 선택의 그 동기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왜냐면 이런 정말 도자 작업은 참 보기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임시 방평으로 만드는 그 주차 금지 표지판 같은 건데 저는 돈이 거의 안 드는 거죠. 부러진 그 벽돌 같은 걸로 임시 방평으로 몰래 세워놓는 건데, 거치대 같은 거를 저거나 저렇게 사람들의 습관이잖아요. 저희 구멍이 나 있으니까 거기다 뭔가를 집어넣는, 그게 크게 어떤 큰 민폐를 끼치는 건 솔직히 아니니까 이게 뭐 경범죄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런 발견 같은 거에 대한 배경, 그 동기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벽에 있는 벽돌 작업은 사실은 여기에서 만든 벽돌 형태들을 이제 벽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 그쵸, 예. 이렇게 변환시킨 건데요. 그러면 이제 벽돌을 만들게 된 이 작업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제가 형태나 주변 사물에도 관심이 좀 있는 편인데, 이게 말이 없는 사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제가 예상해보거나 상상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물들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태들은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인데, 여기 안에서도 보면 지역마다도 다 유사한 방식들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거리의 공공미술적인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리 공공미술적인 네. 측면. 그걸 세우는 사람은 그런 의도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요. 네. 근데 그 조형 언어들이 뭔가를 놓고 쌓고 꽂고 세우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측면들이 예. 일상 안에서도 그 사람들도 분명히 행해지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너무 재밌어 보였어서 그래서 뭔가 저는 이 사물들이 어떤 조합들이 되게 도시의 허수아비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서 있고 대신 어딘가를 지키고 있는 어떤 삶의 뭐 작은 논쟁거리도 일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재밌는 사물들이었어서 이제 그것들을 제가 도자기로 다시 한번 재현하고, 이제 저기는 벽으로 가는 작업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쓰레기를 넣는 저 방식은 사실은 제가 그 이전에 그 도자기가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작업에 저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저 방법을 제가 작업에 간간히 넣게 된 이제 이유는, 사실 이게 도자기는 이제 완벽한 도상이기 때문에 뭔가 금이 가면 안 되고 복원을 하면 정말 예쁘거나 그럴싸하게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 너무 좀 다른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메꾸지 않고 계속 뒀어요. 그래서 근데 한 1년 반이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난 후에 우연히 이제 지하철 역사에 어떤 벌어진 틈을 불특정 다수들이 쓰레기로 다 채워놓은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해봤고, 근데 너무 꼼꼼히 다 메꾸는 이 은밀하고 일상적인 행위가 저한테는 이제 완벽한 복원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서, 그런 쓰레기 또 있구나. 네, 도자기 틈에 제가 이제 그
생활에서 나온 과자 봉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틈에 채워놓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아까 내 이해하기 제대로 된 게 맞다면 그 뭐지 도자기 그러니까 파손된 도자기를 갖다 복원하는 일도 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보통은 작업을 하는 도자 작업하는 사람들은 작은 틈들을 어쨌든 뭔가로 어떤 방식으로 네네 메꾸고 네. 다른 방식을 이제 고민을 했다가 근데 아무튼 도자 작업은 물론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 예술이 아니라 공간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입히기는 어려운 난처한 부분이 있지만 회화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텔링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말하는 물론 전근대적인 그림에 특히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요. 근데 도자 작업을 하면서도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작업 혹은 전시를 갖다 구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인가 있었던 운수 좋은 날인가 그것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빗대서 이삿짐을 싸는 어떤 순간 그래서 그 식기나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그 떼비누랑 싸구려 비누죠. 그 걔를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다 비치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기존의 도예가 유통되는 방식하고 다른 결로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겠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작업이 개인적일 때 딱 읽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케이스가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예 작업이 스토리텔링을 딱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시를 할 때 그런 스토리나 뭐 그 이야기를 조금씩 담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일단은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제가 좀 그 도자기의 어떤 수직적인 그 역사나 거대한 그 맥락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을까요? 소외된 맥락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 거대한 얘기들에 반하는 입장인 거죠. 개인의 이야기라는 게. 그래서 조금 제 주변과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로서 풀어내는 거가 이 매체의 어떤 그런 중요한 담론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도 이 사이에 좀 넣을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조금씩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적으로 풀어내는 그 방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물리적인 작업이고 이 도자기 이제 굳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정화되는 측면들을 좀 제 작업을 보면서도 좀 드로잉스러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근데 드로잉스러운 게 어떤 거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좀 더 이야기를 좀 담기 좀 편하고 어쨌든 과정은 힘들고 복잡하지만 풀어내는 방식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자 작업과는 달리 스토리텔링이 입혀진 것처럼 보이거나 입혔거나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제 개인 견해인데 누구나 다 개인 견해죠. 뭐 이게 서문에도 적었지만 도예 작업이 어떤 대상이 예술이 될 때의 조건을 약간 담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봤어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런 것 특히 범속한 것들이 도예로 구워졌을 때 갖는 시각적인 유무가 어떤 것을 예술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존재론적 질문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틀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원래 어떤 것이 예술이냐 아니냐라는 화두는 저희 굉장히 오래된 관심사였어요. 저희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그게 제 메인 테마였고 이걸로 논문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작업을 하지만 뭐 제 작업이 예술이냐 아니냐를 사실 고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자 매체를 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도자를 가지고 또 미술신에서 좀 전시를 몇 번 하다 보면 오히려 도자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혹은 이 도자기가 미술이 될 수 있느냐에 속해서 좀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점은 좀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방금 안인영 선생님이 하신 말씀하고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이게 뭐 의도를 가졌건 아니건 그게 뭐 취미건 뭐 무엇이건 하는 어떤 주변의 조형 활동이나 주변의 조형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되어서 방금 이제 안인영 선생님의 질문과 좀 이어서 이제 아마추어리즘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아마추어로서 하는 그 조형 활동하고 이제 뭐 직업 또는 뭐 작업자로서 하는 조형 활동의 뭐 차이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차이를 뭐라고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참고로 말하면 그 창작 활동을 아무튼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공은 미술을 전공하지 않고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질문자.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취미적 예술하고 아마추어적이지만 작품 활동을 하는 거랑은 좀 일단 구별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업을 창작이라는 활동을 그리고 전시도 하고 하는 것들을 했을 때는 이제 아마추어적으로 그냥 내 개인적인 만족을 하는 어떤 취미적인 예술하고 좀 다른 점은 저는 좀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점이라는 거가 그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나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의 길에 좀 방향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저는 크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관객하고 동료 작가들이 선호하는 작업이 달랐잖아요. 난 그게 뭔지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관객들, 컬렉터들이 좋아하는 작업은 어떤 거였고 동료 작가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작업이 어떤 거였죠? 난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한번 글쎄요. 저도 뭐 판매가 많이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작가는 아니긴 하지만 꼭 구입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네.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한 작업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동료 작가들이. 네. 작가들은 좀 이렇게 약간 설치적인 설치적인 작업에서 이제 어떻게 영역 표지판, 그죠? 네, 그런 것도 좀 좋게 봤던 것 같고 이런 게 재밌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도자기적인 성격이 강한데 너무 그냥 뭐 예쁘고 도자기의 미감을 또 느끼는 작업을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그 작가들 말고 그래도 조금 더 그냥 작가 동료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하는 작업이 어떤 거인지에 대한 감은 없어요? 혹시? 그러니까 저거나 이거 아닐까요? 이게 원래 내가 그때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저기 실패한 재현이나 수석 시리즈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했던 말의 연장에서 스토리텔링하고 연장해서 어떤 장소 특정적인 혹은 어떤 상황 특정적인 거를 자기 작업이나 전시 기획하고 엮어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두에 말한 것처럼 저 앞에 대패밥 있잖아요. 그게 어쨌든 목공소에서 옮겨온 그런 정황 같은 걸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걸 어떻게 팔겠냐 만약에 판매를 연결했을 때 그랬더니 누구 인용했더라? 누구 인용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한 푸대당 얼마씩 해서 판다. 누구 말했어요? 중국 작가 있잖아요. 이름 아이웨이가 테이트 모던인가 거기 터미널을 갖다 다 채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그람당 얼마 해가지고 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저희가 이 작가들 길게 진행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질문 몇 개를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좋습니다. 예. 네, 저는 경전 작가. 예. 네. 저는 선생님 지금 실패한 재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쵸. 제가 작업하고 있는 어떤 맥락하고 조금 어떤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약간 전지적 시점이라는 부분인데 특히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저 형태가 바닥에 놓여지다 보니까 저희는 관람자는 위에서 내려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저 산수들을 이제 조망하는 어떤 시점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저 작품을 제작을 하실 때 그 시점까지도 다 계산을 하시고 작업을 하신 건지 조금 궁금해요. 네, 저 작업은 작가님 도와주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이제 바닥에 깔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거 말고도 제가 바닥에 설치를 조금 간혹 좀 하는 편인데 그냥 이렇게 거닐면서 있는 사물들이랑 비슷한 인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바닥에 설치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내가 아까 제가 설명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창작자의 어떤 걸 갖다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과 신의 영역, 전지적인 신의 영역을 등치시켜가지고 이 작업에 임했다라는 건 아까 작가제가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 걸 내가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좋은 질문이었고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그럼 이것도 또 제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뭐냐면 신작에 그러고 보면 꾸준히 신작은 계속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표작이 그러니까 저도 김준명 하게 되면 떠오르는 대표 조상들이 분명 이렇게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거 요번에 신작은 저 아마 대표밥이 될 것 같고 네. 신작을 계속 구상을 하고 그걸 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시겠죠? 어때요? 네, 주로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작업을 쭉 하다 보면 분명히 같은 주제를 좀 연작 개념으로 조금 더 여러 번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쵸. 이제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좀 요즘에는 아쉬움들이 좀 제 작업에서 좀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새로 무슨 작업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최대한 새 작업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뭐지 본인이 느낄 때 반짝반짝하고 약간 일회적인 약간 그 뭐지 미학적 실험 같은 것은 10년 전이 더 훨씬 반짝반짝했다는 생각은 드세요? 왜냐면 난 되게 재밌게 봤던 작업이 실수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생긴 일은 뭐냐면 양동이에 물이 담겼을 때 탁 엎어지게 되면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물결을 그 도자로 해서 바닥에다 깔아놨더라고요. 근데 되게 놀랐어 그거 보고. 근데 되게 이뻐요 물결이. 그러니까 이런 옥색으로 해놨는데 되게 이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10년 전 작업이거든요. 2013년도 14년도인가 작업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완전 일회적인 작업 그야말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좀 대패밥이 그런 경우네 지금 약간 우리가. 예. 일단 신작을 꾸준히 하시고 그러셔서 근데 신작이 있지만 그래도 김준명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대표작은 전성기 때 만들어진 것이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요즘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어떤 자기의 대표작 외에 새로운 작업을 계속 내야 된다라는 생각들 다들 하잖아요, 좀.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을 완고하게 가졌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 모든 장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장르가 똑같이 이 조건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는 전성기 때 만든 대표 작품으로 자기 네임밸류를 계속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메탈리카 공연하는 거 보는데 갑자기 알게 됐어. 최근 공연하는 거 보면서 왜냐면 그때 공연할 때 부른 노래들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냈던 곡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도 부르고 있잖아요. 앨범을 새로 설령 내더라도 이게 히트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메탈리카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물론 신작을 계속 영화 같은 경우 약간 다르다. 근데 미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작가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작업으로 일가에 이른 사람들이 여기에 그 머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까다롭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런 반성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어서 약간 던져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혹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예, 하나 받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아니 그냥 제 개인적으로 김준명 작가님 작업을 좋아하는데 구입도 이제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게 재밌냐면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대패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반복적이고 그러니까 이 대패밥을 봤을 때 와 이게 도자라니 이런 놀라운 게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그 목수의 고단한 삶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 같은 게 저는 느껴지고 우리 삶의 비로함에 대한 위로? 뭐라 그래야 되지? 또는 이제 여기 점을 엄청 찍는데 어떤 작가님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의 어떤 속내? 그런 생각도 한편 하고 약간 벽돌도 저는 또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김준명 작가님의 되게 상징 같은 그런 소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어딘가에 쌓여지고 만들어지고 그렇지만 그게 있어야만 하는 거고 그런 게 한편으로 소중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점들이 저는 그러니까 김준명 작가님의 작업이 외형도 재미있지만 사실은 그 우리 삶의 어떤 측면들을 끌어내고 보듬어 안고 이런 측면들이 저는 되게 그런 점에서 이게
저 개인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는 그런 작가님이고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잘라주셔도 돼요. 아니, 질문 아니죠? 그러니까 질문 네, 없는 거죠? 네. 이거 봐, 작가대화 종료하고 스탠딩 파티 좀 할 테니까 가지 마시고 좀 뭐 드시고 그러십시오. 예, 이 작가대화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전쟁이 많아. 그 사이에 나는 사이에 이렇게 뭔가 좀 정확히 안 나서 모르겠다. 들어가지고 태권하고 왜? 한 잔 줘? 이제는 한 잔 주냐고. 아까 전에 이만큼 살 수도 없나? 이게 완전 조직 예장 저거 QR코드 찍으면 나옵니다. 예, 그럼요.